당신은 지구 어딘가에서 인간을 사냥했던 고대 괴물의 후손들과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생물들의 조상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수백만 년 동안 체계적으로 잡아먹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들 중 가장 거대했던 종족이 인간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를 지배했다는 점이죠. 이제 이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기 훨씬 전 아프리카 대륙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까지도 인간을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유일한 대형 포식자의 조상들이었죠. 다른 맹수들과 달리 이 생물들에게 인간은 단순한 우연한 먹이가 아니라 정기적인 식단의 일부였습니다. 플라이오세에서 플라이스토세 초기로 넘어가는 시점, 대략 530만 년 전부터 180만 년 전까지의 기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담수호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고 울창한 강변 숲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곳은 초기 인류에게는 천국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풍부한 물과 먹을거리, 그리고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낙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깊고 맑은 물 속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거대한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큰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 완벽함을 추구한 자연의 걸작품이자 동시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죠. 케냐의 투르카나 분지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이 타나 호수 근처에서 발견한 거대한 두개골 화석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바다 악어의 두개골과 맞먹는 크기였는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것들이 수백만 전의 것임이 밝혀진 것이죠. 이 발견으로 인해 과학계에 새로운 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크로코딜루스 토르비웨른이었죠. 이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생물의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화석들을 바탕으로 한 복원 작업 결과 이 고대 악어는 길이만 7.6m에서 최대 8.2m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기록상 가장 큰 바다 악어가 6.4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경이로운 크기입니다. 하지만 길이만이 이들의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의 몸무게는 2.5톤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하마보다도 무거운 수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마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보다도 더 무겁고 완전히 육식성인 포식자가 물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토르비웨르니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턱을 이용하여 무는 능력이었습니다. 거대한 두개골이 보여주듯이 이들의 턱 근육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바다 악어의 무는 힘은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데 토르비웨르니는 그것을 훨씬 능가했을 것입니다. 한번 물리기만 해도 거의 모든 뼈를 분쇄할 수 있었을 정도였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외모적 특징입니다. 현대 악어들과 달리 토르비웨르니는 눈 위쪽에 뿔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은 현재 나일 악어에서도 가끔 발견되지만 토르비웨르니의 경우 훨씬 더 크고 뚜렷했습니다. 이 돌기들은 아마도 영역 다툼이나 짝짓기 경쟁에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토르비웨르니가 멸종해갈 무렵 또 다른 거대한 악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크로코딜루스 안트로포파구스였죠. 이 이름의 의미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안트로포파구스는 문자 그대로 인간을 잡아먹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 초기 인류의 화석들이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트로포파구스는 크기 면에서 토르비웨르니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길이 약 7.5m, 무게 2톤 이상의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토르비웨르니와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뿔 같은 돌기가 눈 위가 아닌 귀 근처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트로포파구스는 뿔랑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트로포파구스가 남긴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를 비롯한 여러 초기 인류 화석에서 이들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린 자국이 다리 부분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이들의 사냥 방식을 보여줍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시거나 강을 건너려는 인류를 매복 공격했던 것이죠. 한 가지 특히 소름 끼치는 화석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호모 하빌리스 개체는 안트로포파구스에게 다리를 물린 동시에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게도 공격받은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불운한 조상은 말 그대로 두 마리의 최상위 포식자에게 동시에 공격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초기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안트로포파구스에게 물린 흔적은 많이 발견되는 반면 더 거대했던 토르비 외르니에게 공격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오싹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토르비 외르니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격받은 인류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통째로 삼켜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대의 예를 들어보면 대형 바다악어와 소형 개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바다악어가 작은 개를 공격할 경우 뼈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죠. 토르비 외르니와 초기 인류의 크기 차이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초기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대한 포식자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회피 전략을 발달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민한 감각과 작은 몸집을 활용해 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아프리카의 부족들도 악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물가에서의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지혜를 발달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물가에 접근하지 않고 강을 건널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행동 패턴을 발달시켰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는 또 다른 거대한 악어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토돈이라는 종이었죠. 이 악어는 길이가 최대 7.2m에서 8.5m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토돈에게는 우리 조상들에게 다행스러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토돈의 턱과 이빨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좁은 주둥이와 가늘고 뾰족한 이빨들은 현재의 가비알과 비슷한 구조였죠. 따라서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악어들이 공존했던 환경을 상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타나 호수 하나만 해도 3개의 서로 다른 악어 속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거대한 담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악어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약 180만 년 전경,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이들은 하나둘씩 멸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이스토세 초기의 급격한 기후변동은 이들의 서식지인 대형 담수호들을 말려버렸고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토르비 외르니와 안트로포파구스 같은 거대종들은 자신들의 크기가 오히려 멸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큰 몸집은 더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했고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았던 나일악어 같은 종들은 살아남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멸종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종들 간의 경쟁입니다. 거대한 악어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크기의 동족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제한된 서식지에서 여러 종의 거대 악어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현재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나일악어들을 보면 이들도 여전히 인간을 사냥하는 습성을 보여줍니다. 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악어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나일악어는 최대 6m 정도로 고대의 거대종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만약 토르비 외른이나 안트로포파구스가 현재까지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류의 발전 과정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가 근처에서의 정착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고
강을 건너는 것조차 목숨을 건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거대한 악어들이 멸종한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물가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전적 기억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어나 큰 파충류에 대해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도 이런 진화적 역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현재 케냐의 투르카나 호수에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추정 개체수만 12,000마리에 달한다고 하니 이 지역이 얼마나 악어들에게 적합한 환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거대종들의 후손이자 동시에 경쟁자였던 종족의 후예들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화석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된 토르비 외르니의 표본은 9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큰 개체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거대한 악어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백만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거대한 포식자들의 먹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험한 포식자들이 사라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자연의 힘과 변화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거대한 악어들도 환경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수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고대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